네, 이어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전반적인 평가부터 향후 입시 전략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성학원의 이용희 입시 진학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됐다라고 평가원이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원이 지금까지 5년 동안 통합수능을 출제했던 기조에 맞춰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출제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구모 시험이 어렵게 나왔는데요. 9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렇게 평가되는 시험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목별 난이도 세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어부터 보면 작년 수능 또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어떤 편이었나요? 6월과 9월 모평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6월의 국어는 평이하게 나왔고요. 9월의 국어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평가를 해보면 구모 수준에 맞춘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의 국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독서 영역의 제시문이 어려운 제시문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주제 통합이라 그래서 제시문이 긴 게 있거든요. 그 제시문이 인문 철학 지문이 나왔던 경향에 비해서 이번엔 사회 법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방식과는 뭔가 좀 생소한 지문을 좀 길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웠을 거고요.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는 했으나 독서 영역에서의 제시문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이 적절하게 투자가 안 되었다면 시간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게 독서 영역이고요. 네. 반대로 문학 과목의 경우에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절대평가인 영어로 넘어가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9월 모의평가가 영어도 좀 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 6월 모평 때 영어는 1등급이 19%가 나왔거든요. 사실 통상 매년 수능에서 영어는 6에서 7%의 1등급이 나와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6월은 너무 쉽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9월 달에 모평 때 1등급이 4.5%가 나왔습니다. 너무 격차가 심한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마지막 시험을 어렵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어 수능 영어의 경우에는 예년 수준의 6에서 7% 정도 수준의 난이도이지 않을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적응도 어느 정도 해서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학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라고는 했는데 네.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요소의 문항들이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이 분리된 5년차 시험인데요. 매년 미적분 선택 그룹과 특히 확통 그룹 사이에 선택 간 유불리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수투라는 공통 영역이 있는데요. 네. 그 시험 자체의 평균 점수가 미적분 그룹은 높게 나오고 확통 그룹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올해 수능에서 공통 영역인 수원수투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미적분과 확통에서 미적분 그룹은 미분 3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절대적인 난이도로 확통은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선택 그룹 자체의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여전히 확통론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번 수능 결과로도 보여질 거라서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올해 특히 자연 계열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과학 과목 대신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좀 두드러졌다라고 하던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탐구 영역에서 좀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시에서는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할 겁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의 1등급의 범위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사탐 선택 그룹에 많이 발생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최저 기준은 충족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신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렇겠네요. 결론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의 수시 교과 전형이나 학종 전형에서 내신 컷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탐의 자연계 수시에서는 과탐의 수능 최저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말은 과탐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수능 수시에서 합격 당락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정시에서도 1등급 아이들이 적을 거기 때문에 정시에서 과탐을 잘 맞은 아이들은 정시 지원에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탐런 현상이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기는 쉬웠을 수도 있으나 맞습니다. 이제 과탐에 비해서 향후 입시 전략을 짜는 데는 꽤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중점에 두면 좋을까요? 가채점 결과에 따라 오늘 내일 오전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간단한 정시 위치 확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탐론 효과 때문에 현재 정시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선 학교나 입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나의 정시 예측선에 맞춰서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되는 학종이나 교과 면접 그리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 시험을 그 대학을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대학별 고사의 면접 전형이나 논술의 기출 문제들 학교나 혹은 입시 기관에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좀 준비를 또 해야 될 거고요. 따라서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요즘 입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걱정, 근심 내려놓고 편하게 쉬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